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유머, 망각의 한수.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에서 해리슨 포드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찰나의 시간에도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같은 편과 티격태격 말싸움을 했다. 관객의 심장은 쪼그라드는데 세상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다. 이후에 나온 드라마 전격 제트작전이나 레밍턴 스틸, V, 맥가이버, 블루문 특급 주인공들도 뒤질세라 무엇이든 만들었고 누구든 물리쳤으며 어떻게든 여유로웠다. 그들은 언제나 심각하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유머를 챙겼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생각했다. 우리는 늘 지나치게 진지한데 영화 속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여유롭구나. 저것이 선진국의 여유인가?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회사 동료가 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누가 봐도 언제 봐도 바빴다. 반면 윤 부장은 누가 봐도 언제 봐도 한가했다. 업무 협조 때문에 연락을 하면 놀고 있지, 일 좀 줘봐 라고 했다. 언제 밥이나 먹자고 하면 언제가 대체 언제야, 오늘 먹지 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라며 노래까지 불러댔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료들은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 부장은 새로운 일들에서 연이어 성과를 냈다. 알뜰히 일을 챙기면서도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라며 유행가를 불러젖히는 그 여유에 동료들은 눈을 흘겼고 후배들은 두 손 모아 팬이 되었던 것 같다. 오늘 심상무한테 한 소리 들었다면서 괜찮아? 뭐가 맨날 그렇게 즐거워? 말 꺼내지 마. 안 보여? 나 지금 열심히 있는 중이야. 건드리지 마. 이 기분 집에까지 들고 가면 와이프한테 쫓겨나. 그러고는 아침에 한 소리 늘어놓은 심상무의 보람도 없이 식당을 나설 때는 이미 다 잊은 사람이 얼굴이 되어 있었다. 혹시 유년 시절을 미쿡에서 보냈나 싶을 정도였다. 그를 보지 못한 지도 벌써 6년 남짓. 간혹 들려오는 그의 SNS에는 정치적 의견을 훤히 드러내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고전에서부터 현재 유행하는 노래, 영화, 드라마, 콘서트에 대한 감상과 추천의 글이 담겨있다. 비틀고 꼬고 엮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터트려버리는 특유의 화법으로 말이다. 어쩔 수 없지 뭐, 이해하자. 뭐가 어쩔 수 없어. 뭘 이해해. 이게 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 이만한 일에 무슨 화를 그렇게 내. 화내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나? 결혼 초 부부의 대화는 대략 이랬다. 사방 아귀가 맞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아내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모양새가 비슷하면 다 같은 것이라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되레 노래를 하거나 기타를 쳐 아내의 화를 돋우었다. 남편은 쉽게 잊는 편이었고 아내는 무엇이든 기억했다. 그렇게 양쪽 끝에서 대치하던 무거움과 가벼움은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서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고, 지금의 아내는 큰 고민 없이 뭐 별 수 없지, 그냥 그렇다고 치자 라고 말한다.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는 무거워졌지만 심리적으로는 한결 가벼워졌다. 가벼움이 무거움을 이겼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너무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남은 4%만이 오로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앞으로의 시간은 비교적 무탈했던 이전의 삶과 달리 돈, 건강, 인간관계 등 불행에 노출되는 범위나 위험도가 한층 증가할 것이다.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밟고 서 있는 곳이 사실 불행의 지뢰밭일지 누가 알겠는가. 진짜 배기 걱정이 시작될 시기다. 그렇다고 우두커니 서서 비극만 찍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차라리 노래하고 기타라도 치는 것이 낫겠다. 혹시 아는가? 솜씨 좋은 기타 소리에 누군가 구주의 손길을 내밀어 줄지. 무거움을 이긴 가벼움은 웬만한 불행의 씨앗 정도는 삼켜낼 것이니.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 불행한 상황이 오면 마음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 예상 외로 역경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늦은 밤 TV 채널을 돌리는데 누군가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 씨와 티모시 윌슨의 정서 예측 이론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실제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련을 예측하는 사람보다는 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시련한 이들은 그 사람 원래 별로였어. 이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거야. 같은 비난과 위로 혹은 종교에 의지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불행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 실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작동하게 될 면역 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을 과대 예측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 같다. 신경외과 병동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는 병원 24시나 인간 극장의 장면처럼 중증 환자나 뜻하지 않은 장애를 얻게 된 이들이 입원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불행의 연속만은 아니었다. 별반 다를 것 없이 먹고 자고 말하며 웃었다. 땅으로 꺼질 것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가끔 병문안 오는,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 뿐이었다. 불행을 극복할 힘 정도는 신께서 빵빵하게 불어넣어 이 땅으로 보내신 게 틀림없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그저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 니체도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랑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망각은 더 좋은 것이다. 불행의 징조가 소나기처럼 찾아올 때 차라리 인디아나 존스 박사처럼 한쪽 입꼬리를 쓱 올리고 웃어버리거나 아메리칸 스타일로 어깨 한번 으쓱하는 건 어떨까? 그러다 보면 버리거나 잊거나 그래서 가벼워질 테니. 이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요즘은 가족의 생일도 헷갈리고 매번 보물찾기처럼 물건 찾으러 다녀야 하고 어제 일인지 한 달 전 일인지 오락가락하니 말이다.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이 걱정인데 이제껏 괜한 걱정했다.